안녕하세요. 김영환 목사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도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뭐를 하라고요? 말씀을 강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 바깥문에 그 말씀들을 막 기록해 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듯이 다다다다다다 붙여 놓으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어때요? 핸드폰을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스마트해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이런 거예요. 사주면 사줄수록 후회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사주지 않으면 어때요? 사줄 때까지 시달리게 하는 거.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청소년들은 더 좋은 스마트폰 지금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은 진짜 맞아, 내가 스마트폰을 사준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어,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는 이 친구의 모습이 보이죠? 어때요?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거북목이 되어져 있죠. 뭔가 열중하지만 이게 정말 소득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뇌를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스마트폰은 사실은 그냥 스마트폰과 나와 연결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우리 뇌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욕구에 대한 보상을 바로 연결시키는 게 뭐다? 이 스마트폰이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전두엽도 있고 측두엽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두엽도 있는데 우리의 뇌가 어디가 많이 발달하게 되냐면 전두엽이 청소년기에 대학생 때, 청년 때 좀 많이 발달이 되고 잘 성장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이 전두엽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고 발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두엽이 아니라 후두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담당하는 뇌가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 있는 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발달하게 되고 전두엽인 사고를 하고 뭔가 기억을 하는 그런 뇌는 잘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땐 전화번호 다 외웠거든요. 사실
길도 그냥 내비가 이렇게 찾아주니까 우리가 따라만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집중도나 기억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인터넷 중독 장애, 스마트폰 중독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늘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 접속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주위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중독 체크를 여러분 같이 한번 저랑 해보실게요. 여기 10가지의 스마트폰 중독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몇 개나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좋다. 두 번째, 사용 시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네 번째, 수시로 사용하다 주변에서 지적받아 본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지금 하는 공부 혹 일에 방해되는 듯 하다. 여섯 번째, 단어, 할 일을 잠시 까먹을 때가 있다. 일곱 번째,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 여덟 번째,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소 약간 피곤하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을 할 때 주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 열 번째, 수시로 스마트폰을 만지고 체크한다. 여기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6개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알파 시대라 그래요. 제가 잘할 때는 X세대, 뭐 Z세대, Y세대 뭐 이런 세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대를 우리 청소년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얘기한다. 이 알파 세대가 어떤 세대요? 태어나 봤더니 스마트폰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너무나 조작하는데 익숙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죠.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처럼 사용되는 것, 그게 알파 세대인 거죠. 또 랜선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랜선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세대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어도 그냥 랜선으로 연결되면 같이 게임하고 같이 채팅하고 같이 뭔가를 회의하고 다 랜선으로 하는 세대. 또 하나는 어떤 세대냐, 이 시대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핸드폰을 가지고서 사는 인류라는 이야기죠. 이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그것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의력이 결핍된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뭔가 카톡 해야 될 것 같고 문자 해야 될 것 같고 기사 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게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산스럽죠.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이다. 두 번째 문제는 리셋 증후군이에요. 이 리셋 증후군은 뭐냐면 게임을 하다가 그냥 접어, 다른 게임을 해,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리셋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포기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뭐 내가 꿈꿨던 걸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지. 왜냐하면 리셋 증후군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 젊은 세대일수록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격리 증후군.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디지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게 되고 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대인관계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가 폰과 친하다 보니까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다른 친구랑 막 카톡하고 있어요. 다른 걸 막 검색하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요. 뭘 검색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앞에 있는데 자꾸 다른 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 없는 인간이죠. 밥맛 없는 인간이죠. 때로는 이해도 되지만
너무 눈을 안 맞추시고 계속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건강의 이슈,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왜요? 저희가 TV를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시력이 예전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원, 초원, 거기서 이렇게 막 보니까 먼 곳을 보니까 시력이 어때요? 뭐 5.0, 3.0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2.0이 아니라 1.5가 아니라 0.8,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시력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네,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또 드라마를 장시간 보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음란물을 오랫동안 보고 게임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막 행복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피로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비만,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뚱뚱하다고 너 스마트폰 많이 했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부 비만이라든가 또 우리의 근육이 막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죠. 왜요?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게임하는 친구들은 집중하다 보니까 어때요?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못 시키지만 잘 먹지도 않아요.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피로감이 와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수면을 잘 하려고 그러면 세라토닌이나 멜라토닌이나 아데노신 이런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글루탐산, 도파민, 그 다음에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 오히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더 각성의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내 건강상에, 내 정서상에 내가 또한 공부를 하고 집중하는데 영적인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을 잘 사용하면 요리하는 데도 사용하고 따뜻하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 뇌에 특별히 우리 건강에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가 여기 앞이 전두엽이죠. 뒤가 측두엽이고 뒤에가 뭡니까? 예, 후두엽이잖아요. 어디가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우리 눈을 통해서 이것이 뒤쪽으로 많이 가요. 뒤쪽으로. 시각적인 게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많이 사용이 되면 사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뒤쪽에만 많이 사용되니까 어때요? 결국엔 우리 전두엽이 사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뇌는 두 가지 색깔로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보면은 어때요? 조금 흔들리고 있죠. 불안정하죠. 이게 중독된 사람의 뇌인데 앞쪽에 보면 보라색이 있죠. 이것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있다. 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게임을 집중해서 하면 이 도박을 집중해서 하면 음란물을 집중해서 보면 이 뇌가 결국에는 중독된 뇌로 바뀌어지게 되고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뇌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앞쪽의 전두엽은
뭘 한다고요? 네, 감정, 운동, 지적인 기능을 해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측두엽은 뭐를 합니까?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하죠. 후두엽은 뭐예요? 시각 기능인데 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면 시각적인 기능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봤으니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어때요, 여러분? 영상은 되게 빠르잖아요. 막 빠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두엽은 쓰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쓰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체력도 저하가 되지만 운동신경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라 그래요?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국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어는 뭐예요? 읽고 내가 그걸 파악하는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내가 끌어당겨 와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너무 편한데 국어는 어때요? 그걸 끄집어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국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전두엽이 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게 좋은데 많이 사용한 사람은 인터넷 중독 장애가 있어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나 빨리 지금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빨리 인터넷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중독 장애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14년 5월 초에 미국에서 미국 정신과 협의 연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떠한 것을 발표했냐면 인터넷의 중독의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뇌 비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뇌 백질의 비정상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뇌에는 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달해야 될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감정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자기를 제어하는데 그 능력이 저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담당하냐면 중앙신경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이 생기고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제대로 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장애가 있게 되면 단순히 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의 질환과 정서적인 질환도 같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자살의 충동률이 높아요. 물론 스마트폰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자살률은 있습니다.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강박장애, 또 식이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알코올, 또 약물에 대한 중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뇌에 주는 악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집중력을 감소한다. 그리고 지능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집중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당연히 지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뇌의 신경에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전두엽도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만 뇌가 인지하게 만들면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시냅스가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의 기능에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결국에는 감퇴하게 된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암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친한 친구, 뭐 부모님, 뭐 여자친구, 뭐 여자친구가 또 바뀌고 그래도 옛날 여자친구 그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했어요. 예전 남자친구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다가 스마트폰 번호, 연락처를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죠.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핸드폰 번호 또 친한 친구 핸드폰 번호 외우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몇 학년 몇 반이지? 내가 번호가 어떻게 되지?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현란한 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환경의 아름다운 장면을 봐도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자극적인 거에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세에서 5세의 미디어와 뇌 연구를 해봤는데 뇌 백질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뇌 백질. 그때 이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밀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뇌 인지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뭔가를 창작하고 창조하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포유류에서 파충류의 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포유류의 뇌에서 파충류의 뇌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스마트폰만 아니라 TV도 시청이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TV를 시청하는 게 그만큼 자라는 1세, 2세, 3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청소년일 수 있고 여러분이 대학생일 수 있어요. 또 청년일 수 있어요. 젊은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이 든 사람도 너무 과다하게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고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도 아니고 오래 참음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뭘까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절제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보다가 다른 걸로 보게 되고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늦었네.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 스마트폰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악영향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부할 때 읽기 능력 평가를 해봤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 약 10년 동안 읽기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 2009년에는 539였는데 2018년에는 이 읽기 능력 평가 점수가 514로 뚝 떨어져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5.8의 그 비율에서 15.1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읽기 능력 평가가 계속해서 OECD 국가 중에 떨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너무 잘 접속이 되고 너무 광랜이 깔려 있어서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 안 돼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인터넷이 열리지도 않아요. 게임 딱 켜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정지되어 있어요. 1시간 뒤에 접속되면 다 죽어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해외는 인터넷이 이렇게 접속이 잘 되거나 빠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새로운 기계들이 빨리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얼리 어답터로 빨리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뭐가 안 좋냐면 읽기 능력에 있어서 어떻다? 네,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글이 잘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기계를 사용할 때 설명서가 있었어요. 책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 책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책자를 보는 사람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곧 천국에 가실 분들이 그 책자를 열어서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해해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나 어떤 설명해 주는 그런 사이트의 영상을 켜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라고, 알겠어 하고 이렇게 직접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읽지를 않아요. 책을 일단은 읽지를 않고,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를 않고, 사람들도 예전만큼 많이 만나지 않고, 운동도 예전보다 많이 안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읽기 능력부터 운동이라든가 독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뇌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팝콘 브레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팝콘 어때요? 팝콘 맛있죠? 네, 아마 드시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팝콘이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팍! 그런 것처럼 우리 뇌가 아주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밋밋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방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라면 한 그릇 먹는 거는 먹방이 아니에요. 라면 3그릇 먹는 건 먹방이 아니에요. 한 10그릇 정도 먹어줘야 돼. 우와, 저 정도? 족발을 먹는다,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와, 저 정도? 이렇게 뭔가가 좀 밋밋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충격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충격으로 인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팝콘이 터지듯이 크고 강렬한 자극을 원하는 거,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음란물도 그렇고 먹방도 그렇고, 내가 싸움을 좋아하는 거면 싸움을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에 자극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디어 중독의 하나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또 앱을 사용한다, 뭐를 또 서칭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뷰티풀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왜? 멀티태스킹은 결국에는 집중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인지의 능력이 저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내가 안 보려고 옆에다 놔요. 근데 그것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게 멀티태스킹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을 내가 아예 꺼놔요. 근데도 우리는 스마트폰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멀티태스킹으로 가면서 집중 한 가지만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놔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똑똑한 다음 세대, 똑똑한 대학생, 똑똑한 젊은이, 똑똑한 분이 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없애야 스마트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정말 스마트해지고 싶어.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졸업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SNS를 많이 하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그것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 하십니까? 인스타는 제가 볼 땐 스타들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타가 아닌데 인스타, 그 스타 안 계열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비교가 되고 여러분은 디스커리지 돼요. 결국에는 굉장히 비교당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못 먹는 맛있는 걸 올려놔요. 그러면서 늘 먹는 것처럼 옷을 매일 사지 않는데 그 살 때만 올려놓으니까 나는 못 사는데, 공부 잘한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공부 난 못하는데, 좋은 친구, 멋진 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려놔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은근히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우리는 뚝뚝뚝 우울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스타나 어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뇌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 내가 이걸 사용하리라.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정말 스마트한 대학생이 되려고 하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이 전공 과목에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뛰어난 브레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스마트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정서적인 것에서 영향을 준다. 3세에서 5세 유아의 정서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의 통제 능력이 스마트폰을 안 할 때 훨씬 더 높아요. 32.17% 정도. 그런데 사용을 하면 조금 낮아요. 30.45. 근데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부정정서가 더 높아요. 그래서 17.29. 사용을 안 하면은 14.6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데이터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게임을 막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딱 멈추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를 향해서 쏘았던 총과 던졌던 칼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게임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멈추게 하면 그 아이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엄마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랑 자녀랑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게임을 안 할 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이드를 해야지. 하고 있는 아이를 스탑을 시키면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중독 중에 무서운 게 금단 현상이거든요. 금단 현상은 내가 하고 있는 걸 멈췄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격성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정서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분노 장애 조절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된다. 자,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 공격적으로 뭔가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조급증이 있게 되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스마트폰을 안 하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여기에 몰입되어지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뇌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뇌에서도 받아들이면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왜? 너무 빠르게 게임하고 있고 너무 빠르게 영상이 지나가니까 그냥 앞에 전두엽은 가만히 있고 그냥 뒤에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라든가 어떠한 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자꾸자꾸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중독이잖아요. 스마트폰 중독 끊어내기 어려운 점 3가지. 금방 말씀드린 금단 현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핸드폰 어딨어? 나 해야 되는데, 나 검색해야 되는데, 나 그거 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성.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그러면 1시간 했으면 나중에는 3시간 해야 돼요. 5시간 해야 돼요. 보통 게임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1시간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용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엄마한테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 같으니까 엄마 있는 데서는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하루 종일해요. 내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3번째는 뭐냐면 욕구의 빠른 보상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의 빠른 보상이 뭐예요? 나 지금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많이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욕구가 있으면 사람은 어때요? 그걸 참아야 되고 노력을 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러한 노력을 싹 빼놓고 바로 보상으로 가게 해서 중독에 걸리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럼 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2가지의 탱크가 있는데 하나는 인정이라는 탱크.
하는 사랑이라는 탱크인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인정이라는 탱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인정해주고 아빠가 인정해주고 친구가 인정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아주 열심히 살아요. 행복해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야구 잘하는 것 같아. 인정받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야구하고 있어요. 왜? 그것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는 사랑에 대한 탱크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충분히 어릴 때 스킨십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 여기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하는 시간의 부재.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공허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는 비전의 부재.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죠. 방황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되죠.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절제가 없어요. 가정에 규율이 없어요. 그러면 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모체는 가정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대화의 부재가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서로 다른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왜 막 보고 있을까요? 다른 거를?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소통이 없으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절제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좋겠니?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라도 한마디를 해주는데 너무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한 말로 참았다가 하면 이거는 조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와 조언 잘 구분하셔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집에서 우리가 사용할 땐 거실에서만 사용하자. 방에 들어갈 때는 우리 사용하지 말자. 서로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야외 활동과 여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건강할 때,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이나 어떠한 다른 것에 유혹을 잘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소명, 비전, 사명,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로만 자꾸만 접속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온라인에서 갇혀버려요. 나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가 되고 현실세계가 가상세계로 둔갑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가져야 된다. 친구를 만들고 독서 모임을 하던 운동 모임에 참석하던 어떠한 소그룹에 참석하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 우리 뇌가 책을 읽을 때 숙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되는데 너무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레포트를 쓸 때나 어떤 과제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게 돼요. 파충류의 뇌로 변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일곱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중독은 규칙적이지 않을 때 걸리고 중독에 걸리면 불규칙적이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매번 달라요. 일어나는 시간이 매번 달라요. 왜 그럴까? 중독에 걸리면 불규칙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게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람은 맛있는 걸 먹을 때 역시 도파민이 나와요.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와, 도파민이 나와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부를 때 그걸 들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이 잔잔한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중독에만 반응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도파민을 과다 분비하게 되니까 뇌를 녹이는 것까지, 이런 현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근육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중독, 스마트폰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서 있기가 되게 어렵고 운동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뇌 건강을 챙겨야 된다. 뇌가 건강해지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결국에 중독의 문제는 도박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다 뇌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뇌 호르몬,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울해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체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충동성을 저하시키고 체력이 좋아질수록
불안과 초조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뇌의 전두엽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린 생각할 때 드라마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끝.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다 생각하고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출만 하는 거죠. 보고 배출, 보고 배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뇌가 전두엽이 쓰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책은 뇌를 자극해.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뇌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게 하고 그런 삶은 결국 우리 뇌를 파충류의 뇌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